유리광색의 기획 시리즈 화엄사와 전남 구례 지역이 상생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을 짚어봤습니다. 총지종 새 통리원장에 록경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총지종을 이끌 록경정사는 종단과 교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여 불자체육인들이 이기흥 회장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 우려를 나타내고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차별 없이 치러지길 희망했습니다. 명상의 기원을 밝히고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입문서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바닷길을 통해 아라비아 반도로 불교가 전래됐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리광색의 기획 시리즈, 오늘은 전남 구례의 사찰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현장을 조명합니다. 요즘 지리산 화엄사 하면 하나의 불교 문화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홍매화 사진 찍기, 모기장 음악회, 요가대회 같은 각종 행사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건 버거와 김 등 상품도 출시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효과로 이어져 구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불교의 대중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등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화엄사와 인근 구례 지역의 상생 협력이 가져온 변화를 3부작으로 보도합니다. 진재훈 기자입니다. 수많은 관람객 유치와 천년 고찰의 가치를 재조명해 2만 4천에 불과한 인구도시 전남 구례를 각인시킨 화엄문화제. 화엄문화제의 성과를 꼽자면 불교 문화 컨텐츠를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라는 결과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홍매와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해마다 화엄사 경내에서 펼치는 요가 대회는 인도의 심신수행법인 요가붐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여름을 테마로 한 모기장 영화 음악회와 화야몽도 화엄사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이 최근 5년간 화엄사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1만 8천여 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2020년에는 39만 6천여 명에 그쳤지만 2021년 45만 천여 명, 2022년과 2023년 각각 81만 9천여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약 30만 이상의 지금 함사를 찾는 그런 관광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볼 때 연간 약 46억 내지 한 60억에 이르는 그런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를 이렇게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61년 만에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전국 64개 대상 사찰의 관람객 수를 집계한 결과 화엄사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2.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관람객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관광객 유입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고 그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화엄사의 인기에 힘입어 지역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화엄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상인들 입장에서 식당과 또 숙박업 또 그리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또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홍매화 축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셨고 또 그리고 화엄 음악제 비롯해 여러 가지 행사를 주최해 주심으로써 저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음식점과 카페 등 상인들도 이른바 화엄사 낙수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상승하면서 지역 상권도 덩달아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홍매화 축제를 한 3년 하고 있는데요. 그 전하고 지금 홍매화 축제 있은 이후부터 상가에 손님도 많이 들어오시고 상가가 활성화도 많이 되고 또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화엄사는 최근 사찰식 템플 김밥을 시작으로 사찰식 냉동 비빔밥과 만두에 이어 비건 버거까지 전국적 인지도를 낳고 있는 화엄사 브랜드를 활용한 불교 상품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축제와 사찰 문화 브랜드화로 지역 주민을 넘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화엄사.
사찰과 지역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상생 협력이 공동 번영을 향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총지종 새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가 선출됐습니다. 총지종은 어제 서울 통리원에서 열린 제170차 중앙종의회에서 종단 최고 어른인 종령이 지명한 록경 정사를 새 통리원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신임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종단과 교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록경 정사는 2003년 전법 관정수계를 수지하며 불교 총지종 승직의 길에 올라 부산 정각사와 진주 화엄사, 서울 총지사 등 주요 사원의 주교와 제9대, 11대 중앙종의회 종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제20대 통리원 총무부장을 맡으며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와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등 종단 안팎의 주요 소임을 두루 거쳤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불자체육인들이 이기흥 회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끊임없는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조계종 체육인불자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내년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차별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부의 간섭 없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체육계와 불교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해온 이기흥 회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문은 다음 달 2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명상의 기원을 밝히고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입문서가 출간돼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저자는 당장 의자에 앉아서도 또 걷거나 뛰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호흡에 집중해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의 저자 신진욱 작가를 만났습니다. 손바닥 위에 건포도 한 알,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인 듯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또 코밑으로 가져가 냄새를 킁킁 맡아보기도 합니다. 입속에 넣고 30초 동안 온 신경을 집중하다가 깨물 때와 맛볼 때, 그리고 마침내 삼킬 때 느껴지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따라가 봅니다. 바로 건포도 먹기 명상법입니다. 아, 건포도가 이렇게 단맛도 다양한 맛이었나? 이런 풍미가 있었네. 심지어 무게감까지 느껴지네. 이게 건포도가 가지고 있는 실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제를 살지 못하고 개념의 틀이라든지 어떤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거나. 신진욱 작가가 지난 20년간 명상을 하면서 써내려간 글을 묶어 펴낸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어느 날 심리학과 의료 분야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의 뇌과학, 신경생리학 등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명상의 기원이 바로 사티, 즉 알아차림에서 비롯된 불교 수행법이라는 배경을 경전을 통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기존 서정가에 즐비한 명상 관련 서적과 다른 점입니다. 이 현대의 이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을 지관쌍수하는 것을 좀 현대인에 맞게 좀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리모델링 했다고 할까요? 작가는 꾸준한 운동으로 몸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처럼 꾸준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근육, 즉 내려놓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착하고 갈등하는 데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처럼 이를 내려놓는 에너지는 마음의 근육에서 나오고 명상으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직전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쿠션과 같은 공간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상은
감정의 필터를 거치기 전의 상태를 경험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은 훨씬 더 자기 삶이 더 조금 여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또 약간은 자비로워진다고 할까요? 약간은 더 촉촉해진다고 할까요?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준비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 앉거나 서서도,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도, 식사 후 차 한 잔을 두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화벨이 울리면은 그냥 탁 받지 말고 3번 정도는 지금 전화벨이 울렸다는 걸 인식하고 받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 명상.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은 지금 바로 한호흡 알아차리기로 삶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가 산내암자 내원암의 중창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수행가풍을 잇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낙성법회는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본말사 스님들,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새로 낙성한 내원암 극락보전은 아미타 삼존부를 모셨으며 벽면은 스님의 선시와 선화로 장엄해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기고 수행가풍을 잇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복원불사를 하면서 조지 스님의 그 가풍을 좀 전하기도 하고 좀 뜻깊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벽화를 조지 스님 선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님의 선시에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그대로 다 화엄경을 설해 놓으셨고 그야말로 8만대장경 모든 법문을 다 설해 놓으신 선시이기 때문에 내원암은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했으며 해봉, 경봉 스님 등이 주석한 설악산의 중심 수행도량입니다.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을 주제로 제방의 선지식들을 초청해 감노법문을 청하는 제20회 송광사 금강살림 대법회가 49일간의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송광사는 17일 회양법문에 이어 영가 천도제를 봉행하고 대웅전 앞마당에서 법성계 요잡의식과 반야용선 봉송의식을 펼쳤습니다. 주지 무자스님은 4부대 중의 원력으로 금강살림 대법회를 여법하게 회양할 수 있게 됐다며 동참한 불자들의 발언이 모두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살림 대법회는 지난 9월 29일 조계총림 수좌 현묵스님의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8명의 초청법사가 차례로 감노법문을 설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시작한 불교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세계로 전파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해로를 이용했던 불교의 역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속학자로 출발해 지금은 해양 문명사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주광현 박사의 신간 바다를 건넌 붓다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양 불교사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주광현 박사가 해양 실크로드 문명사에 이어서 쌍둥이 저서로 비견되는 바다를 건넌 붓다를 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불교 바다 연대기라는 부제처럼 해양을 중심으로 불교사를 살펴본 말하자면 세계 해양 불교사 서설에 해당하는 저서입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주광현 박사는 발로 뛰며 수집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의미를 해설했습니다. 기존의 불교사 서술 방식과 달리 역사 공간 혹은 공간 역사의 이동과 접촉, 교류와 혼용이란 관점에서 바다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관가되어 온 바다의 연대기 구축이라는 목적 아래 집필됐다는 자평입니다. 이걸 그동안 불교인은 북방불교, 남방불교를 일본 애들로 배웠어. 뭐 남방불교, 소승불교는 엉터리 이론을 배웠는데 일본 불교학이 잘못된 거예요. 뭐 제가 건방지지만 제가 일본 불교학의 이론 수준을 완전 극복했어요. 완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불교는 그동안 주목받아온 동진만이 아니라 서진과 남진, 북진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벵글라데시부터 해서 미얀마부터 태국까지 이 전체 요 나아바리가 소위 이제 영역이 불교의 핵심 영역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영역까지 있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북방으로 가는 거죠. 좀 위로.
그게 서역이죠. 그게 이제 간다라지, 간다라. 천축 구법승처럼 바다의 노마드로 오랫동안 답사해온 주강현 박사는 오늘날 이슬람 지역들도 과거 오랫동안 불국토였음에 가슴 아파하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목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의 바닷길 현장 순리를 위한 결사단체 결성을 서원하는 자리도 겸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를 이겨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장한 일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파야 또 그런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하고, 또 앞으로의 작업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먼 작업을 또 해낼. 불교 역사의 새로운 조망을 선사할 해양 불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사립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이 미처 갖추지 못한 국보와 보물을 수집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삼성미술관 리움과 간송미술관, 호림박물관 등 3대 사립미술관은 국보의 보고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호림박물관이 조선의 목공예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온 박물관 설립자 호림 윤장섭 선생의 삶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남성의 공간인 사랑방, 문방은 어떤 모습일까? 책상과 종이, 붓, 벼루 등 학문을 담는 데 쓰였던 용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성의 취향을 살려 꾸민 이 공간은 화려하고 영롱한 빛을 띠는 가구들이 눈에 띕니다. 호림 박물관 신림 본관 전시실에선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목공예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용하던 목공예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과는 달리 그래도 사람들의 이제 기본 본능이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박물관 설립자인 호림 윤장섭 선생의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성 출신의 윤 선생은 1971년부터 문화재 수집을 시작했고, 고향 선배인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 등과 교유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감시관을 길렀습니다. 문화재는 개인 재산이 아니다. 먼 훗날까지도 공공의 자산으로 후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우리 문화재를 통해 옛사람을 이해하며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가. 박물관 한쪽에 적힌 이 글귀들이 국가유산을 사랑한 윤 선생의 생전 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기업을 해서 버는 돈을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 박물관을 세우고 문화사업을 하시는 것. 또 하나는 옆에 성모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세워서 그 미래의 동량들을 키워내는 것. 이 두 개를 큰 중점 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국내 3대 사립미술관으로 손꼽히는 호림 박물관은 도자, 금속, 서화 등 2만여 점의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지, 묵서, 묘업, 연화경 등 국보 8건, 보물 54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1건 등은 대표적인 소장품으로 꼽힙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문화재를 모은 윤 선생의 수집품은 다양함과 질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미술사 연구에도 귀중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 쪽에서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나 아니면 호암 이병철 선생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재를 이제 수집하고 보호하고 후대에 남겨주는 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근검과 절제의 엄격한 삶을 평생 살았고 문화재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윤장섭 선생. 윤 선생의 삶은 우리 문화유산이란 공공성과 역사성을 기업들에게도 각인시키는 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중앙일보가 매년 발표하는 국내 대학 평가에서 동국대가 9위를 기록해 4년 연속으로 상위 10개 대학 안에 들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발표한 2024 전국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보면 동국대는 평가지표 가운데 학생 성과 9위, 교육 여건과 평판도 10위, 교수 연구 15위 등을 기록해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육 여건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16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고 학생 1인당 장학금 지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재용 총장은 동국대가 4년 연속 탑10에 안착한 요인은 학생 장학금 등 교육 여건과 교수 연구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평판도 역량이 모두 탄탄해졌기 때문이라며 교육 여건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감 있는 대학의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동국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명문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구니 수행도량인 울산 성남사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울주군 성남사 경내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주지 천조스님과 울산 불교종단 연합회장 혜원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BBS 울산 불교방송 이진용 사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해 늦가을 산사의 운치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